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상 앞으로는 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소액 투자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은 갖지만 막상 또 실천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오늘 정창회 대표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재개발 소액 투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요, 틈새가 너무 많습니다. 그 틈새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 블라블라,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예, 여기 12월 31일 딱 써있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소유자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3080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기는 조금 애매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게 바로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의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왜 어려워? 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워서 민간 개발은 어렵고 공공이 이제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즉 공공재개발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공공재개발. 그래서 그냥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공재개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 이 도심공공복합사업지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입지가 좋은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틈새가 있습니다. 자, 어떤 틈새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겁니다. 21년도 2월 달에 도입이 됐어요. 2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죠.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는 우선 공급 기준일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선 공급 기준일이 우리가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다 후보지 기준이거든요. 후보지 기준, 후보지 선정 기준인데 얘는 도입되자마자 공공자가 들어가니까 우선 공급 기준을 도입한 21년 6월 29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지정이 된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뭐 한 22년도에 지정됐어요. 22년 5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르고 내가 산 거예요, 그냥. 여기가 뭐 지정됐지 안 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 공급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니까 이게 뭐냐? 이 이후에 만약에 매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매입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산 건데. 알고 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사실 신속통합계획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이니까 자, 우선 공급 기준율이 있으니까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지정된 지역들은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 안 되죠. 왜? 거래하면은 현금 청산인데 누가 삽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의 너무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후보지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파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못 파는 거예요. 현금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 제약에 비해서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단점인데 아예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중에 많은 후보지들이 우리 철회, 우리 안 해. 이거 안 해. 우리 민간으로 갈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민간 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 15년 걸리면 공공주도 가면 원래 설계 당시에는 5년이면 끝난다, 6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여기 소유자들이 안 가고 다 철회시켜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런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철회가 되고 지금 민간재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지역들은 공공주도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이게 바로 24년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어떻게 나왔냐. 그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선 공급 기준일은 일괄적으로 아까 21년 6월 29일이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21년 6월 29일 우선 공급 기준이 정해졌고 22년 5월 달에 후보지 선정됐는데 내가 만약에 22년 1월 달에 매수를 하게 돼 이 사람은 현금 청산인데 이 사람은 다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 무주택자 1회 거래 충족 시에는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현물 보상 제공은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준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왜 틈새예요? 이게 또 여쭤보시면 제가 여기 또 다음 장에 만들어 놨어요. 도심공원 주택복합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자,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없어요. 팔고 싶어도 못 사고. 이런데 입지 좋은 데도 많거든요. 이런데 시세가 없으니까 싸요. 좋은 입지라도 가격이 싸요. 가격이. 자,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게 공포 후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래 가능하잖아요. 아, 누구한테 거래가 가능해요? 무주택자가 매수했을 때 최초 1회 거래에 대해서 거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은데 도심권에도 많아요. 입지 좋은데. 자, 그러면 최초 거래 때 빠른 타이밍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차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익도 나고 아파트도 받고 이런 게 틈새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도요, 입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 방식도요, 변경이 된 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정해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주민 제한 방식이죠. 다 주민 제한 방식이잖아요. 왜? 지금 할 데가 없어서 예전같이 지자체에서 탑다운 방식 어디 해 이게 아니라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이죠.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주민 제한 방식은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하고 B라는 지역에 똑같은 입지가 있더라도 A 지역에 먼저 주민들이 먼저 제한해버리면 여기가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럼 우리 여기 투자하면 안 돼요. B에다가 투자해야죠. 즉 뭐냐, 가격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바로 옆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개발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틈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기회는 있는데요. 내가 몰라서 투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투자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내 집 마련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입지는 좋은데 소액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시를 조금 전해드렸으니까 정말 이런 틈새가 있네.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